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드입니다. 오늘은 각 학교 내신 시험에서 어떻게 문법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시험 끝나고 5월 달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옵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6월 달부터 내신 시험 준비가 들어가는데 문법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내신 때 제대로 된 대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시험 전까지 한 2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한 2주 뒤에는 또 바로 내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법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총 40개의 문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다 하면 좋죠.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은 이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이라든지 중간고사 바로 전에 와가지고 이 문법을 제대로 다 띄지 못한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문법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임에듀에서는 전체 고등 문법을 40개를 나눴고요. 각 학교별로 이런 식으로 어떤 문법이 나오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 나온 거를 이제 학교 문법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프라이메리의 몇 번 문법이다. 뭐 12번은 수일치고 수일치인데 이건 부분 수일치니까 12번이고 이거는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23번이고 이거는 뭐 ing, ed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7번이고 이거는 관계대명사 와때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13번이고 학교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구성고, 동백고, 백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학교별로 어떤 문법이 많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평소에 항상 강조하는 게 5번에서 12번까지는 동사 계열이고요. 13번에서 17번까지가 이제 관계대명사 계열입니다. 그래서 동사하고 관계대명사만 다 해도 많이 맞을 수 있다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도 17번 이전까지 하면 끊어보면은 구성고일 같은 경우는 17번 이전까지 하면은 이제 이 정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온 문법 위주로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다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시간이 없을 경우에를 대비하는 거겠죠. 동백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17번 전까지 끊으면은 거의 동사 계열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끊고 3개 안 나온 거는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이제 해야겠죠. 동백고 2 같은 경우에도 17번까지 굉장히 많이 문법이 나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내신 문법은 동사하고 관계대명사만 해도 70%, 80%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수치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백현고 1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게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법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익숙한 걸 보고 맞출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백현고 2 같은 경우도 17번 전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11문제 중에서 7개는 알고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도 변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보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보전고도 마찬가지죠. 거의 17번까지, 그러니까 동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갈고는 이제 예로부터 비수능 유형으로 문제를 내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예전에 분석했을 때는 4번에서 17번까지 다 끊었거든요. 이것만 해도 거의 다 됐었는데 이번에는 뒤에 문법을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대명사, 이렇게 앞에 있는 대명사가 단순지 복순지 물어보시는 거를 3개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청덕고1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하고 관계대명사까지가 거의 다는 아니네요. 청덕고등학교는 나머지 것도 좀 많이 해야 되네요. 예, 이제 이러면은 청덕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청덕고2도 여기까지가 동사 관계대명사고 이 뒤에 문법은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초당고 1도 여기까지입니다. 초당고 1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내셨네요. 초당고 2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관계대명사까지가 거의 70%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합을 시켜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몇 번이 나왔고 어떤 학교에서 뭐 변형을 했고 안 했고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그 학교에 맞게 적용할 거. 너희는 변형이 되니까 바뀐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이제 바뀐 문제도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겠죠. 이제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총 문법 물어보는 사항이 125개입니다. 125문제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한 문제에서 5개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선택 어법 같은 경우는 3개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총 저희가 조사한 게 이제 125개의 문항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항은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저희 7번 문법입니다. ing하고 ed 물어보는 문법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출문제도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문법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희 17번 문법 what하고 that 가리는 거. 예, 이게 두 번째고 이건 항상 1, 2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알고 가셔도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문법 문제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9문제짜리 이런 게 있죠. 예,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사에 관련된 거 수일치라든지 이제 목적보 뭐, 예, 이런 게 많이 출제됐죠. 이번엔 특이하게 대명사 앞에 있는 대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물어보는 것도 꽤 나왔습니다. 동사하고 관계대명사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은 그래도 맞출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변형 문제, 어휘라든지 빈칸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은 그래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프라이메디였습니다.